오늘의 이야기는 주택가에 나타난 섬뜩한 물체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잔인한데요. 사람이 한 행동이니까 너무 무서웠죠, 그게. 공포를 전념시키려고 하는 유기 전시죠. 계속 연쇄적으로 죽어나가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거잖아요. 대전의 한 주택가 골목. 매일같이 이 길을 지난다는 박 씨는 지난 9월 골목 한편에 자리한 길고양이 급식소 옆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답니다. 살을 채워놓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인 거예요. 비닐봉투 두 개를 봤죠. 봉투만 있었으면 이상하진 않은데 투명 봉투여서 속에가 이렇게 살짝 이상한 게 보였어요. 쓰레기가 잘못 버려진 거겠거니 싶어 치우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다는데요. 고양이라는 게 보였어요. 죽은 채로. 투명 비닐봉투 속에 들어있던 건 고양이 사체였습니다. 그것도 두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두 눈으로 마주하기 힘들 만큼 처참했답니다. 처음 겪어본 거라 정말 많이 놀랐어요. 누가 저렇게 학대를 해서 죽은 애를 그냥 갖다 버린 걸까? 온갖 생각을 다 들었죠. 꽉 묶여져 있는 봉투가 이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행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단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 마리 보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후에요. 저 밑에쯤에서 똑같은 비닐이 묶여진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묶여졌고 똑같은 비닐이니까. 첫 발견 3일 뒤 똑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투명 비닐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체가 담겨 있고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는데요. 누군가 고양이 사체를 봉투에 담아 유기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걸까? 범인의 단서를 추적해 보기로 하는데요. 주변에 CCTV가 없네. 하지만 주택가라 CCTV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유기 현장을 비추고 있지 않은 상황. 고양이가 밥 달라고 우니까 이제 시끄럽다고 밥 주지 말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가신 분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길고양이를 잡기가 힘들잖아요. 워낙 빠르니까. 길고양이 같으면 그렇게 잡지도 못할 텐데. 고양이 먹이를 인하면 안 올라나? 어림도 없어요. 길고양이를 향한 양심 표출이라면 길고양이를 어떻게든 잡아 범행을 저질렀을 텐데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제작진도 길고양이 포획을 시도해봤지만 고양이는 낯선 이의 부름이 달갑지 않은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길고양이를 포획한 걸까요? 음식 같은 거에다가 뭔가 약을 타서 워낙 싫어하시면 고양이 덫? 덫? 덫. 몸이 상당히 날른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선 녀석을 무력하게 만드는 약 또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덫을 이용했을 거랍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제작진에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집니다. 9월달에 봐서 그때로 끝난 줄 알았더니 1월달에 새 봉지가 보이니까 발을 뒤지니까 또 한 봉지가 더 나왔던 거고 이미 미이라가 돼 있어 말라 있어요. 끝날 줄만 알았던 고양이 사체 유기가 4개월이 지나 다시 시작된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다시 놓여진 봉투들. 이번엔 새끼 고양이 4마리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기와 동일하게 매듭진 투명 봉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대상, 장소, 형태까지 상당히 유사한 세 사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발견자는 경찰에 신고해 부검까지 진행했는데요. 뭐 약물이나 그런 검사도 진행이 됐었을까요? 네, 다 하죠. 그거는 이제 부검할 때 약물 반응 같은 거 다 하죠. 약물 반응은 나왔어요, 혹시? 아니, 안 나왔다니까요. 죽은 고양이들에겐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답니다. 온전한 상태의 고양이를 잡았다는 것. 포획하기 어려운 길고양이들을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잡았다면 본인이 기르고 있던 혹은 사람의 손을 탄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니었을까요? 만약 집고양이라면 반려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반려동물 등록집을 통해 범행 정황을 새롭게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아지는 법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아마 고양이로 좀 해서 확대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지금 그럼 현재는 고양이까지는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기 사체에선 등록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검출된 건지 파고바이러스 검출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범백혈구 감소증이라 그래서 전염성이라 한 밥자리를 다 걸려요, 애기들은요. 집고양이가 뭐 보통 실외에 나가 접촉을 하면 걸리겠지만 실내에만 있고 예방접종되면 안 걸려요. 길냥이인 경우가 높죠. 약 5달 동안 영문도 모른 채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7마리의 고양이들. 범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잔혹한 범죄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걸까요? 유기 전시죠. 그걸 남들이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은 본인이 투명 비닐봉투를 선택을 합니다. 약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인간들과 이 동물을 갖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9월달, 10월달, 1월 4일이니까 이건 한 2달 이상 되잖아요. 또 나오겠죠. 범인의 공격성은 고양이가 아닌 사람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봉투를 선택해 본인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낸 건데요.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하는 상황. 24마리의 고양이가 죽었다는 그런 어디에서? 지역은 파주라는 걸 알고 있고 큰 사건으로 아는 거예요. 대전에서의 범행이 잠시 멈췄던 지난 12월 경기도 파주에서 길고양이 사체 4구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동일범이 활동 반경을 넓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 어디요? 12월 8일 날 오후 2시 58분에 발견을 했고요. 둥기에 의한 내장 파열과 그리고 뼈가 다 으스러졌대. 그렇게 사인이 나왔대요. 파주에서 죽음을 맞이한 길고양이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폭행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대전 사건과는 범행 방법이 다른데요. 또 대전 사건의 가장 큰 특이점인 비닐봉투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 하지만 우리는 이로 인해 더 충격적인 결론을 마주했습니다. 동물학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가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스트레스 대상을 찾아서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나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이제 동물학대란 말이에요. 매년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 단 3%에 불과했고 그중 구속 처리된 경우는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높여라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사회적인 묵인된 합의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해서 죽였으면 사회랑 격리를 한동안 시켜야 돼. 위험한 사람이야. 이런 묵인된 인식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실형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동물학대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 전까진 동물학대 범죄는 끊이질 않을 거라는데요. 어디 가나 뭐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고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길고양이도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명엔 경중이 없습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